대부거래계약서 제작 작성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중요사항을 설명한 후 일부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대부거래계약서의 제목을 살펴봅니다. 대출계약서, 대출약정서 등 업체마다 다르게 표현하고 있으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보다는 대부거래계약서라고 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부업 법령에 따른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견본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견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제목은 대부거래표준계약서보다는 대부거래계약서 등 대부거래를 위한 계약서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본인 등은 재력 신용부채 상황 및 변제 계획 등을 감안하여 아래의 대부거래계약을 함에 있어 별첨 대부거래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대부거래표준약관이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부거래표준약관을 말하는 것으로 고객용 뒷면에 표준약관을 인쇄하여 제작합니다. 대부업자의 상후 또는 성명, 대부업자가 법인인 경우 상후를 표시하고 개인의 경우 성명을 기재하되 실무에서는 상후와 성명을 같이 병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상후를 기재합니다. 도장 날인이나 서명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실무에서는 날인 또는 서명하여 작성합니다. 대부업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세무서에 등록한 사업자 번호와 관할 시군구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사업장 주소를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회사명을 기재한 후 법인 도장을 날인합니다. 채무자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남성, 여성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법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채무자의 행정상 전입주소를 기재합니다. 행정상 전입주소를 기재하는 이유는 후일 채무자의 변동된 주소 조회가 필요한 경우 생년월일과 행정상 전입주소가 일치되어야 변동된 최종 주소지에 주민등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대부업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생년월일과 행정상 전입주소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의 성명은 개인인 경우 성명을 기재합니다. 보증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을 기재 후 법인도장을 날인합니다. 생년월일과 남여 성별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행정상 전입주소를 기재하며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의 보증인에 대한 항목은 보증계약이 아니고 보증인을 표시한 것임을 주의 바랍니다. 실무에서는 대부거래계약서에 보증계약서를 포함시켜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보증인 표시 항목에 연체 이율을 삽입 포함시켜 보증계약서로 사용합니다. 보증인은 일부 항목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약일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금액, 보증채무최고금액, 연대보증 여부, 연이율 포함된 연체 이율 6개의 자필 기재 항목을 살펴봅니다. 계약일자는 보증계약일자를 말하며 대부계약일자와 다를 수 있으나 통상 동일합니다. 보증기간은 주채무에 대하여 언제까지 보증채무를 부담할 것인지 그 날짜를 자필 기재합니다. 대부기간 만료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완전 변제 시까지 라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보증 채무금액은 주 채무자의 대부 금액보다 적거나 동일합니다. 주 채무자의 채무 금액 중 보증 채무를 부담할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증 채무 최고 금액은 금액이
피보증 채무 금액과 같거나 커야 됩니다. 원금 및 추심 비용, 연체이자, 약정이자 등 한도를 초과하여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채무 최고 금액까지만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연대보증 여부. 연대보증인인 경우 연대보증인이라고 기재하며 연대보증인은 일반 보증인과 달라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없는 보증인을 말합니다. 즉, 주채무자에게 먼저 독촉 추심을 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이율은 연이율을 포함하여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합니다.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는 보증인의 연체 이율 항목이 누락되어 있고 만일 보증계약이라면 보증계약서에 연체 이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상의 보증인 표시는 보증계약이 아니고 보증인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계약은 별도의 대부보증표준약관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거래계약서에 연체 이율을 포함한 보증인 항목을 기재하여 대부거래계약서와 보증계약서를 한 장의 계약서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금액은 원금에서 선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금원을 기재합니다. 부대비용은 신용조사 수수료와 담보설정비를 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이든 다른 명목으로 대부금에서 공제한 경우는 실제 수령한 금원을 원금으로 계산합니다. 선이자의 경우도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원금으로 보아 계산하므로 후이자가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해석됩니다. 채무자가 자필 기재합니다. 연체 이율은 약정이자를 포함한 개념으로 기재합니다. 즉, 약정이자 연 10%의 연체이자를 연 3%를 더하여 약정할 경우 약정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13%로 기재합니다. 채무자가 자필 기재합니다. 계약일자는 금원을 차용한 대부일자를 기재합니다. 대부기간 만료일은 상환 예정일, 변제 예정일, 대부기간 만료 날짜를 기재합니다. 업체의 현황에 맞게 이자 계산 방법을 기재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율을 기재합니다. 통상의 이자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경과일수는 1단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금융거래 관행입니다. 원금의 연이율과 경과일수를 곱한 후 365일로 나누면 이자 금액이 산출됩니다. 지참납입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 계좌송금으로 변제를 할 것인지 변제 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이때 변제받을 계좌번호는 대부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분할상환 약정이 있는 경우 분할상환 방법을 기재합니다. 특약 변제의 순서를 비용, 연체이자, 약정이자, 원금 순으로 정합니다. 이 특약은 표준약관에도 기재되어 있으며 채권자에게 유리한 특약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특약은 표준약관 12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을 추가할 경우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공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는 채무자가 부채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채무증명 발급을 요청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에 따라 1만 원의 범위에서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우편송부를 위해 통상 3,000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즉 발급비용과 발급기한을 대부거래계약서에 기재합니다. 부대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설정 수수료와 신용조사료는 실제 지출한 금원을 기재하되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제외한 어떠한 명목이든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감정비, 출장비, 공증비, 사례비 등 어떠한 명목이든 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조기 상환할 경우 그 조건을 약정합니다. 즉, 대부기간 만료일 전에 대부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것인지를 약정합니다. 이 약정으로 인하여 대부업 최고이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단의 음영 부분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각 수령함, 들었음이라 기재합니다. 지금까지 대부거래 계약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였습니다. 공유한 내용은 개인적 사견이므로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고 법률적 효력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대부계약서 제작 방법. 채무자에게 일부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이메일조 먹지 NCR 용지를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200장 100조를 한 건으로 떡제본합니다. 회사용 상지 흰색 용지는 80g 두꺼운 용지를 사용하고 뒷면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인쇄합니다. 고객용 하지 청색 용지는 56g 가벼운 먹지로 제작합니다. 뒷면에는 대부거래 표준 약관을 인쇄합니다. 대부거래 계약서와 관련한 법령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계약서 제작 시 참고해주세요. 대부거래 계약서 제작 관련 문의는 010-2068-4700입니다. 감사합니다.